3.1운동 100주년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1운동은 헌법 전문 일부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언급될 만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출발도 기록돼 있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등급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훈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우리나라 서훈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서훈제도는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예. 5등급이 애족장, 그다음에 4등급이 애국장, 3등급이 독립장, 그다음에 2등급 대통령장, 1등급 대한민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조금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가 받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뭐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1등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이제 이게 등급이 매겨져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매겨지는 것에 본격화되는 것은 1962년도부터고요. 예. 사실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이 된 45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게 늦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준 잡는 것이 상당히 분단위 상황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예. 또 정치적으로 뭐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친일 과거 청산이 안 되면서 친일파들도 서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인 이해가 좀 국민들이 반감이 좀 생기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3등급 독립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 이번에 네.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요. 예. 사실 저는 유관순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예. 유관순 여사 말고도 참 그거 못지않게 활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있겠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는 점, 예.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그렇습니다. 네. 자, 보훈처 보훈혁신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네. 훈격 재심사 관련해서 혁신 공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혁신 공고안에 담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취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자. 예.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독립운동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의 영예성을 높이고 예. 그래서 허위 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로 친일 행적이 발견된 경우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할 것을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현적이 높게 책정되는 사람도 있고요. 현적이 예.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공적이 발굴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라라고 하는 권고안을 냈었습니다. 예, 서훈 취소도 가능하군요. 가능한데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뭐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 1등급 서훈자 가운데 임병직이란 분은 사실은 네. 경력이 이승만 비서 한 게 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런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승만을 도왔다, 보좌했다 예. 이런 건데 그분이 해방 후에 5.16 때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76년도에 서훈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강한 그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등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서훈이랑은 공적에 걸맞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네. 그 보훈처나 이쪽에서 다시 한번 공적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2019년 2월 현재 서훈을 받은 남성 독립운동가가 15,180명. 네. 반면에 여성 독립운동가는 3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공헌이 낮게 평가된 거 아니냐 혹은 발굴을 우리가 잘 후손들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활동들의 부분들을 사실 관심을 안 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남녀 인구 비율로 본다면 절반이 여성인데 독립운동 서훈은 불과 350명 정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게 그다음에 독립운동 서훈에서 여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너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357명도 2018년에 60명이 포함되면서 늘어났으니까요. 예. 작년 이맘때까지는 아마 200단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발굴하고 공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훈처에서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조금 더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독립유공자 포상이 6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까? 원래 48년 9년에 이승만이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셀프 서훈을 했었습니다. 그 본인이 최고 서훈인 공군훈장을 받은 거죠. 예. 네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이제 60년대 들어와서고요. 예. 근데 이것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예. 연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시대적인 무슨 유행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게 독립운동 서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과 연구에 대한 연구 풍토, 요즘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만 사실 역사 학문 연구가 크게 사회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전제되어야만이 독립운동과 서훈도 사실에 입각하고 좀 더 미래를 위한 그러한 오늘의 우리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서훈 취소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친일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서훈 받은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까? 아마 서훈이 독립은 아니더라도 또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일은 했으나 48년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 뭔가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논란이 많이 되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친일 청산, 역사 청산, 과거 역사의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오랫동안 논란이 있는 건데요. 네.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좌파 독립운동가들 혹은 몰북한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현재 북한으로 간 분들은 서훈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에 근거한다면 일제시대 때 어느 독립운동가도 우리는 나라를 두 개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분단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또 다른 친일 정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독립운동 자체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따졌던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건 역사 자체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재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에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그 의열단의 김원봉 단장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자 이런 공고도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중국에서 한인 애국단, 김구의 한인 애국단과 김원봉의 의열단 이게 정말로 쌍두마차였는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도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은 북쪽에 넘어가서도 숙청당하는 그런 예정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북에 단순히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 서훈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자체로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훈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공고를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김원봉만을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잡자. 그것을 할 경우에 가장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 김원봉인데 밀양 사람 김원봉인데 그 김원봉은 1919년부터 45년 동까지 26년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아마 그 사람이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의 그 고약한 고문을 당하지 예. 않았다고 한다면 예. 그는 아마 북으로 안 갔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북으로 갔다고 해서 북의 정권의 핵심도 아니고 그래서 숙청당했고 예. 그러면 지금 뭐 남북의 그 평화와 통일과 화합과 또 이런 것이 얘기된 시점에서 북도 인정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를 남이 먼저 껴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자카조 해피님께서 독립운동의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럼 앞으로도 45년 기준으로 예.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우리 사회 논쟁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그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서운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 어떤 후손이 이거를 서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또 다른 개인 정보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거는 보훈처 그 공훈 자료관이나 공훈 정보관에 가면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 이런 서운 등급을 재평가해야 된다 혹은 새로운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 45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5등급의 기준을 다시 선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함께 같이 가야 검토해야 될 문제지. 뭐 등급 체계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독립운동 자체를 대국민적인 인식을 좀 이렇게 너무 좁게 만드는 결과가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이지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유관순 열사 후손인 조카 며느리 김정혜 여사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추가 소원에 대한 소감을 묻자 국민들께 고맙고 우리 정부에 고맙다라고 하면서 서운 등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혜 여사 이야기는 3월 1일 12시 20분부터 방송될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1절 100주년 특집에 더 자세히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